김치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김치를 잘 안 먹는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은데요. 어린 시절 김치가 매워서 잘 못 먹으면 우리의 부모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적게 들어간 김치를 담아 별도로 주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시뻘건 김치를 물에 씻어서 먹였지요. 그런 과정을 거치며 자라다 보면 매운맛에 익숙해집니다. 이 과정이 바로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운맛에 대한 무감각화입니다. 우리야 성장 과정에서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먹다 보면 매운맛에 무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의 연구자들은 이걸 꼭 실험으로 해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2023년 생리 및 행동 잡지에 게재된 이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는 매사추세츠 대학,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뉴욕 대학 등 미국의 다수 대학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14일 동안 매일매일 일정 농도의 캡사이신에 노출된 실험군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매운맛에 대한 민감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실험에 사용된 캡사이신의 농도는 3ppm, 6ppm, 그리고 9ppm이었는데요. ppm은 1리터에 1mg이 들어있다는 것을 표시한 단위입니다. 따라서 3ppm은 1리터에 3mg의 캡사이신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각의 농도가 어느 정도로 매운가를 대략적으로 추측하기 위해서 1%의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는 청양고추와 비교해보면 대략 1000에서 3000배 정도 낮은 캡사이신 농도입니다. 즉 캡사이신의 농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농도의 캡사이신에 14일 동안 매일매일 노출된 실험군의 경우 매운맛에 대한 민감도가 현격하게 낮아진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문화적으로 매운맛에 노출되지 않아서 형성된 맵찔이, 매운 것을 정말 못 먹는 사람들은 낮은 농도의 캡사이신에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과정이 씻은 김치를 먹고 성장해온 우리에게 나타나는 매운맛에 대한 무뎌짐, 무감각화라는 현상입니다. 사실 매운맛에 대한 무감각화, 잘 못 느끼는 것은 시간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일어나는 무감각화, 또 다른 하나는 10 내지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무감각화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입안에서 1, 20분 내에 캡사이신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무감각화, 무뎌짐 현상입니다. 먼저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어떻게 매운맛에 무뎌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캡사이신 수용체인 TRPV1 유전자 발현의 감소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논문을 비롯해서 다수의 논문에서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았으나 지금 보는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RPV1 유전자의 발현, 즉 mRNA가 감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캡사이신 수용체가 유전자 수준에서 동일하게 발현됨에도 불구하고 매운맛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럼 또 다른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캡사이신이 TRPV1의 세포막 바깥쪽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막 사이에 끼어 있는 포켓에 결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따라서 입안 통각세포의 세포막 변형으로 인해서 캡사이신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캡사이신 수용체가 변형되어서 캡사이신이 잘 결합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더 나아가서 신경계로 전달하는 과정의 변형 등등을 가설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이거다 라고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만 보다 현실적인 추론은 있습니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아마도
TRPV1 수용체의 캡사이신 결합 부위가 구조적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수용체의 3차원 배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 단백질에 결합하는 물질의 결합력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지요. 다만 인슐린 저항성 내지는 내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장기간 동일한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 수용체에 자극을 전달하는 물질의 결합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캡사이신의 경우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의 구조적인 변화일 뿐 유전자의 변형은 아닙니다. 사실 이 캡사이신 수용체 TRPV1은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의 주인공입니다. 수상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줄리우스는 캡사이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느끼는 온도에 대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연구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연구 분야이기는 하지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시간 내에 매운맛이 사라지는 무감각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입안에서 느끼는 매운맛은 길어야 3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 내로 들어간 캡사이신의 반감기는 약 24시간입니다. 적어도 24시간은 메워야 하겠지요. 물론 입안에 있는 통각세포에서 캡사이신이 사라지는 시간은 24시간보다는 훨씬 짧겠지만 그렇다고 30분 이내는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30분 이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입안에서 매운맛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캡사이신 수용체 TRPV1은 이온 채널입니다. 즉 캡사이신이 수용체의 세포막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 세포막 바깥쪽에서 칼슘 이온이 대량으로 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매운맛 신호 전달의 시작이지요. 하지만 자극이 지속되어서 세포 내 칼슘 이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지금 보는 자료는 칼슘 농도에 따른 캡사이신 수용체 TRPV1의 반응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1마이크로몰의 캡사이신을 처리했는데요. 다만 칼슘의 농도를 조금씩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경우 모두 매운맛 정도, 즉 자극의 강도는 칼슘 농도와 무관하게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 즉 매운맛이 지속되는 시간은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칼슘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80초가 지나도 지속적으로 TRPV1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mm몰의 칼슘 이온을 함께 처리한 경우는 반응 시간이 40초 정도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속되는 자극으로 인해서 세포 내부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칼슘 이온이 직접 관여해서 매운맛 신호 전달을 차단하기도 하고 칼슘 이온이 결합하는 단백질 칼모듈린을 이용해서 TRPV1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신호 전달을 차단합니다. 즉 입안에 캡사이신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정도 지나면 매운맛이 사라지는 무감각화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칼슘 이온에 의한 신호 전달 차단 때문입니다. 요즘 매운 음식을 찾으면서도 입안에서 느껴지는 고통스러울 정도의 매운맛을 견디지 못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청양고추인 줄 모르고 깨무는 순간 매운 열기가 올라오며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은 물을 들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냐고요? 사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캡사이신은 인지질로 구성된 세포막을 통과해서 다시 세포막 사이에 끼어 들어갑니다. 이는 캡사이신이 소수성,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like dissolves like라고
화학물질들이 성질이 비슷한 끼리끼리 친하다는 의미인데요. 캡사이신이 기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기름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 물을 마셔봐야 물에 잘 녹지 않는 캡사이신이 혀의 표면에서 제거되는 양은 미미할 것입니다. 이는 캡사이신에 의한 열감, 뜨거움을 가라앉히는 정도에서만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매운 떡볶이에 곁들이는 필수품으로 되어 있는 쿨피스 또한 차가움으로 캡사이신에 의한 열기를 낮추기, 그리고 단맛과 신맛으로 뇌가 느끼는 감각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운맛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는 실험 결과를 보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연구팀은 매우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캡사이신과 뜨거움을 동시에 주면 TRPV1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선은 30도에 1마이크로몰 캡사이신을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온도를 50도로 올리면 반응이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마이크로몰을 처리했을 때도 온도가 높으면 더 강렬하고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 자극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RPV1은 캡사이신에 의해서 그리고 열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수용체죠. 그런데 각기 다른 자극을 동시에 주었을 때 반응이 증폭된다는 것은 이 수용체가 뜨거움에 대해서 그리고 매움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것과 매운 것을 다르게 감지합니다. 매운 것을 뜨겁다고 하지는 않지요. 이는 두 자극에 의해서 동일한 수용체 TRPV1이 활성화되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신호 전달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뇌가 다르게 처리합니다. 즉, 세부적인 신호 전달의 차이 때문에 캡사이신은 맵다고 뜨거운 물은 뜨겁다고 분리해서 감지하는 것이지요. 다만 두 자극 모두 통증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뜨겁고 매운 음식은 통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죽음입니다. 그럼 고통스러울 정도의 매운맛을 즉각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우유를 권합니다. 이를 끼리끼리 만나는 like dissolves like 관점에서 물에 잘 안 녹는 캡사이신의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지방 종류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액체, 예를 들면 우유를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우유 내 지방이 캡사이신을 붙잡아서 캡사이신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매운맛이 줄어들 수 있고, 또한 차가움으로 열기를 줄이기 때문에 매운맛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앞서 설명한 무감각화의 분자생물학적 기작을 접목해보면 그냥 우유보다는 칼슘 우유가 맛은 없지만 더 효과적으로 매운맛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칼슘 우유의 경우 100ml당 125mg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앞선 실험에서 사용한 단위인 미리몰로 환산을 해보면 5.6mmol 정도입니다. 이 미리몰만 해도 캡사이신에 의한 자극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5.6mmol 정도의 칼슘 농도면 매운맛을 더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농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워서 죽을 것 같다고 느낀다면 우유보다는 칼슘 우유가 죽지 않기 위한 최선이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매운맛에 대한 무뎌짐 현상과 단시간에 즉각적으로 매운맛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매운맛에 대한 무뎌짐은 아직까지 분자생물학적 기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캡사이신에 대한 노출 빈도가 낮아서 형성되는 맵찔이는 낮은 농도의 캡사이신을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먹느냐 아니냐는 일정 부분 문화적인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뜨겁게 매운맛 좀 봐라 시리즈는 종료하려고 했으나 이 영상 편집이 거의 끝났을 때쯤 맵찔이 유전자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라는 어느 구독자분의 댓글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댓글을 부지런히 봐야겠다는 반성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짧게 유전적으로 나는 맵찔이일 수밖에 없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뜨겁게 매운맛 좀 봐라 세 번째 맵찔이 극복 방법이었습니다.